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자, 5월 1일은 사실 노동자의 날이죠. 그래서 쉬는 날인데 근로자들한테는 참 아쉽죠. 토요일이어서 그죠? 하루 뺏긴 것 같은 느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까지 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5월 1일 노동자의 날 하루 쉬는데 하필 토요일이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제가 이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뭐 주말을 제외하고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휴가를 내본 적이 거의 2004년부터가 이제 전문가 활동을 했지만 그 전 주 대우를 나온 1999년부터 사실 이 평일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일이 참 기다려졌는데 올해는 좀 아쉽죠. 자,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이제 주말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부분은 참 매일 하락하다시피 했죠. 특히 코스닥이 장대 음봉을 내고 하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선 업종과 철강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뭐 이런 경기 민감 섹터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미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도 지난주 월요일 방송부터 제가 이번 주는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이런 거거든요. 대장은 괜찮아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죠? 어떤 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미국 시장이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기침을 하면 이 주변 시장, 이머징 마켓은 독감에 걸리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니 나비 효과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시장에서 참여하는 주린이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가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이 실현과 또 물리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 라인에서 물려야 돌아오기가 쉽죠. 그죠?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이 단기와 중기, 이것을 판가름해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번 단기 매매에 집중하다 보면 또 큰 중기, 중장기에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또 너무 중장기에 집중하다 보면 단기의 시세 변동에 견뎌내지 못하고, 그죠? 단기를 적절하게 병행을 해야 중장기를 할 수 있는데, 그죠? 계좌의 원통 중장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전부 다 빠져버리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게 개인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개인 투자가들, 특히 초보 투자가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 시세를 보는 단기 성향의 투자가들은 적절한 이익 실현과 그런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움직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죠? 아무리 뭐 6개월 이후에 지금의 주식이 더블로 가면 뭐 합니까? 지금 내가 20%, 30%, 50% 박살이 나면 견뎌내기가 힘든데, 그죠? 여러분들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 하는 주식이 뭐 사면서부터 맨날 오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네들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이것도 충분히 가져가는 겁니다. 중장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금의 여유, 그러니까 그 자금의 성격이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주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막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온 주린이 분들 중에는 올해 1월 11일 종합주가지수가 3266포인트를 찍고 지금 계속된 횡보, 그런 과정에서 또 5월 3일 공매도를 앞두고 이번 주 계속된 지수의 하락,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우리가 제가 잠깐 저녁을 먹다가 TV를 켜니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 뭐 다른 걸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하고 비슷하게 털털하게 생겨서 좋아하는 손현주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 하다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얼핏 보면서 남이 돈 먹기가, 남이 돈 1,000원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식당이 망했다. 그죠? 남이 돈 1,000원 먹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1,000원 줍기 쉬운가요? 100원 줍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죠?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다녀도 100원 줍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남의 돈을 먹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고수들이, 더 정보력이 강한 님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데 개인 투자가가 단기적으로 살짝 먹으러 들어갔어요. 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겁대가리가 실종됐다고. 그죠? 프로와 오랜 경력이 있는 부분이 피 터지게 전정태 같은 주식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죠? 갓 들어온 햇병아리가 단타한다고, 단기한다고, 그죠? 자살행위죠, 사실. 그죠? 한두 번 먹여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먹여주다가 재미 들리면 돈 더 갖다 넣죠. 그죠? 더 갖다 넣었을 때 살짝 빼먹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끊임없이 그 예상과 맞는지 틀리는지 그에 따른 대응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2019년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기회, 운빨을 타서 수익이 난 거지, 선택을 잘해서 수익 난 것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100에 90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10%, 그중에 5% 정도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죠? 2019년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시장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부터가 오해입니다. 주식은요, 만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김기수는 이렇게 주식 얘기하면 잡담이 많아져요. 그런데 행여나 제가 이런 잡담과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그죠? 김기수는 항상 먼저 여러분들 대박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급등하는 주식, 상한가 가는 주식 할 겁니다. 이런 주식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단박에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매수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손절부터 생각하지 않고, 저 전문가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주식이 목표가가 얼마더라, 그러니까 나는 중간 어디에서 팔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매수를 할 때부터 이미 주식시장에서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죠?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일정 정도 이 실현도 병행하고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본보기로 여러분들께 보여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주식 매도 타이밍의 실전 사례, LNF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주식 이런 지점에서 매도했다. 여러분들 그때 매도했을 때 이해 안 갔을 겁니다. 그죠? 잘 올라가는 주식을 왜 매도해? 네이버 왜 40만 3,500원에 왜 매도했니 너? 그죠? LNF 호재가 나와서 SK이노베이션에게 1조가 넘는 수주 공시를 내서 올라가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왜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에 다 이익 실현하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죠? 카카오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 액면 분할하고 막 올라가고 카카오뱅크니 뭐니 호재성이 만발한데 왜 매도하니? 그죠? 그런데 매도했어요. 왜? 여러분들께 왜 이 영상을 올렸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좋은 이야기 종목, 그런 종목도 일정 정도 올라가서 마디가 나오면 적절하게 이 실현을 해라.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재료나 뉴스도 없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 포트에 5종목, 7종목 있는 가운데에서 이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 실현하고 조금 더 시장 때문에 밀리더라도 그죠? 매수를 해서 기다릴 수 있는 흐름으로 가서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또 매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가야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효성첨단 소재니 효성중공업이니 제가 이 실현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그 종목들이 고점이었을 거예요. 한번 영상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김기수의 영상을 통해서 매도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거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김기수 쪽팔려서 어떻게 매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그 가격 라인에선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니까 자신있게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좋은 종목들을 얘기하니까 그죠? 말씀드리니까 매도해도 조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와서 우리 회원님들께 이랬어요. 제가 고스란히 이야기했죠. 에코프로를 30% 정도 매수했다가 그죠? 자산에 따라서 10%에서 20%, 자산이 적은 분은 10%, 자산이 많은 분은 20% 갖고 가라. 거래 정지 한 달 돼도 된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죠? 개인 투자가는 그냥 한 달 동안 거래 정지 당해서 거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식 사서 매매해서 수익 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으면 그죠? 일정 정도의 현금 능력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위험 관리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위험 관리인 종목이 63,500원부터 68,500원까지 집중했던 에코프로가 그죠? 환경사업 부분과 지주사로 분할하면서 한 달 동안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주가 얼마에 끝났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께 다 이미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시장의 상황, 흐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 결정하는 거죠. 너무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김기수가. 이렇습니다. 김기수는. 그죠? 자, 주식에서 다음 주를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주는 뭐 시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 쫄려요. 그죠? 쫄리지 않겠어요, 주말? 여러분들 쫄릴 겁니다. 왜?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사정만으로도 밀렸는데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밀려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주식은 선제 공격이다. 매수든 매도든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아침 시황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목요일 날 아침 시황 올려드리면서 하락은 매수기회지만 매수의 타이밍의 날짜는 금요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목요일 날 아침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죠? 또다시 밀리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타점 부분은 금요일 정도에서 더 하락을 하면 잡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 끝났는데 미국 시장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 또 고민일 겁니다. 우리 시장의 수급도 안 좋은데 미국 시장까지 다우 나스닥 다 떨어졌으니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대부분 기술주들 다 내려왔고 오히려 테슬라 정도만 올랐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다음 주 경제지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영국 그러니까 월요일은 영국, 중국, 일본 이쪽이 휴장이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5일까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열리는 아시아 증시의 부분에 있어서 참고는 대만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주요 경제 지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있죠. 그죠? 월요일 날 중요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코오롱 인더라든지 서울 바이오시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매도 재개 부분 그리고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 또 화요일 날에는 금호석유 삼성중공업 카카오 게임즈 그죠? 파이자 그죠? 아람코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에는 GM과 우버, 페이팔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실적이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목요일 날에는 그죠? 카카오와 CS 윈드 그죠? 이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와 관련돼서 여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런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렇게 단도직입으로 직접적으로 저한테 묻고 싶을 거예요.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우리 증시의 하락은 다 끝난 걸까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제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냐? 가장 큰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 기관 이쪽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죠. 그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리고 주변 상황적으로 그리고 또 기본적인 실적과 펀더멘탈적으로 더 밀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남는 게 있을까? 라고 되새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우리 업종, 기업들의 예상 실적, 순이익 예상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참고 자료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에 넘겨와 있고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올라온 이유가 그냥 돈의 힘만으로 올라왔느냐 아니면 정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올라왔느냐 그 속에서 어떤 섹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이 양호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라면 그죠? 오히려 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불안에 의한 조정, 투자 심리의 악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세 조정을 보일 때 중기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단기는 제가 주리는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리는 쉬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 주가가 더 팍팍 빠진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타이밍, 5월의 타이밍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하면 뭐예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되고 반대로 하락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박스권 장세의 연장 흐름, 하향 조정된 박스권 장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비추세 구간, 약세 구간의 비추세 구간. 그 속에서 선수가 아닌 상황에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반등한다고 쫓아가서 매매하면 반등한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면 다시 반락하고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쫓아가서 매도하면 겁나서 매도하면 반등하고 하는 그런 비추세 구간의 매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중기로 모아가는 흐름으로 약세 시에만 매수하는 관점, 그래서 갖고 가는 흐름을 견지하는 정도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잡았다가 반등하는 흐름에 매도하는 그런 매매 스킬과 타이밍을 갖지 않으면 수익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리는 5월 달에 좀 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타이틀에 올린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죠? 내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안 본다고 우리 아들이 영상 좀 짧게 해라. 짧게 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아들하고 싸웁니다. 아들아, 영상 짧게 하고 핵심만 이야기해주고 싶지. 그런데 이건 주식시장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다. 수학 공식 같아서 내가 풀이하는 방법 이거 딱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면 아주 쉽지. 그런데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그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다 체크해야 되고 그 체크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 당일날 벌어지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답답해서 길어서 안 보겠다? 보지 마세요. 그죠? 그냥 이 종목 좋아요. 이렇게 100% 갈 겁니다. 상한가 갈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상한가 가서 수익 많이 낼 거라면 그래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다 쫄딱 망하지. 장담합니다. 급등주요? 그죠? 급등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주식 얼마나 사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 화려하게 급등하는 급등주 그 종목을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까? 본인이 하지. 그죠? 그 시간에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수많은 개별 조그만 종목, 시가총액 작은 종목 언급해놓고 올라가면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몇억 거래되던 게 갑자기 뉴스 터지면서 거래량 싣고 몇십억씩 거래되는 거에 그죠? 여러분들 그 수많은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씩 넣어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릴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죠? 심심풀이.
그죠? 내 시장 상황에 맞는, 시황에 맞는 섹터와 종목을 매매하면서 너무 지루해. 그죠? 그렇거나 그래서 내가 내 자산의 뭐 아주 극히 일부를 가지고 하는 정도, 그것도 저는 말립니다. 왜?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그죠? 그런 변동성을 계속 쫓다 보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돼버리고, 투기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친구를 잃고 이웃을 잃게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매일 오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르는 날, 떨어지는 날 있고, 그런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시황에 따라서 가는데,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을 매매하는 순간 내 월급보다, 내 1년치 생활비보다 더 많은 큰 금액의 변동성이 오가면 그 종목들이 실패했을 때 나는 우리 가족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우리 이웃에게 만나자고 하는 거에 시간을 주기가 어렵고,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정신적 피폐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주식은 그죠? 일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은행 수익률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와 건강한 수익,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개별 조그만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하면 정말 사람 많이 잃습니다. 고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로댕이 되실 겁니까? 이제 와서?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또 길어졌네요. 자, 4월 마지막 주간, 그러면서 이제 그 4월이 끝났고 이제 5월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봉과 월봉을 체크해 봐야죠. 그죠? 다우지수 주봉 2주 쉬었네요. 그죠? 그리고 월봉을 보니까 3개월 월봉. 그죠? 3개월 월봉이면 얘 패턴 보세요. 이렇게 5개월도 상승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올라왔을 때고, 3개월 동안 다우지수가 상승했다. 경제지표의 호조, 그리고 7월 1일 날 코로나 독립선언, 여러 가지 호재성 이야기,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죠? 나스닥 월봉입니다. 나스닥은 월봉 하나네. 그런데 주봉 부분으로 보니까 지난주에 한번 쉬었구나.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쉬었구나. 지수상으로는 뭐예요? 고점 앞에다 놓고 쉬고 있구나. 오히려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가격 부담이 적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 시장 주봉 2주 쉬고, 그런데 월봉으로 보면 3개월 양봉, 조금 부담이잖아요. 그죠? 공통점이 뭡니까? 대만 시장 6개월 동안 연속 양봉, 니케이, 얘네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니까 노내로 하고, 상해 저감은 행보. 그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글로벌 시장은 조금 부담권에 들어와져 있는 시장이구나. 우리 시장의 월봉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장의 월봉을 보니까 코스피 뭐야,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양봉이었네? 그죠? 쉬어도 되는 라인이네, 이번 5월은. 그죠? 5월은 음봉일 수가 있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올라갈 때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올라도 먹을 게 크지 않다. 그러면 조정을 보여야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2개월 양봉,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네. 그죠? 그러니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작게는
920부터 요 1030 라인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심 라인을 얼마로 놓을 거냐라고 보면 965포인트 정도를 중심 라인으로 놓고 그래 965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죠. 그죠? 그런 지수 상황에 의해서는. 그런데 지수만 바라보다가는 손가락 빱니다. 그죠? 지수만 바라보면 손가락 빨아요. 왜? 지수는 지금 섹터와 종목에 따라서 틀리게 움직여지니까. 그죠? 지금 아까 코스피 지수 지금 얼마입니까? 코스피 지수가 3147포인트. 그죠? 뭐 3266포인트 고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디에 와 있나요? 그리고 현대차는 어디에 와 있나요? 그죠? 자동차 현대차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했을 때 포모 현상이 일었을 때 지금 가격을 보면 얼마입니까? 77,000원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종목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자 섹터나 종목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은 또 현재 시장이 떨어지는 데에서 세잖아요. 그죠? 현대미폰조선도 금요일날 세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조선업종이 좋다라는 지금 그 이전에 지금 부분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여기서 더 드실 거 자신하면 들어가셔야죠. 그죠?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 고점을 찍었을 때는 얘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3266포인트 1월 11일 날 고점 찍던 데보다 더 많이 이 섹터들은 올랐죠. 중간중간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네이버가 움직여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왔었고. 그죠? 요때 요 1월 11일 고점 찍었을 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왔었다가 지금 꼬꾸라졌잖아요. 카카오 035720 어떻습니까? 얘도 1월 11일 고점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 이 부분들 은행주가 커버해줘서 KB금융 그죠? 1월 11일 날 고점일 땐 여기였습니다. 주가가.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더 높지가 않잖아요. 그죠? 3266포인트를 찍었을 땐 여기였는데 지금 3147포인트에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 그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은행주를 사실 겁니까? 지금 조선주를 사고 싶으세요? 지금 철강 섹터를 사고 싶으세요? 그죠? 그럼 무엇을 사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주말 공부를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은 올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거 열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셀이냐, 바이냐, 스테이냐 5를 묻습니다. 방송은 계속해서. 그 답은 섹터에 있다. 그 섹터를 자신하지 못하면 주린이는 쉬어야 합니다. 그죠? 자신이 없다면 쉬어야 된다. 쉬는 것도 방법인 겁니다. 반면에 공격해야 될 섹터가 있죠. 조금 더 밀려도 공격해야 될 섹터.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주말 동안에 열심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과 일정 정도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